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연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매파적인 발언이 강해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투자 기회가 빨리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제일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다음 주도 바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쁜지는 저희들이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의사록도 나왔고, 뭐 브레이너드, 그 다음에 어제는 블러드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연준 의원들과 연준 관련 기사와 연준 관련 코멘트들은 다 점점 세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어제인가요?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3%까지 뭐 올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안 좋게 보면 긴축이 빨라진다는 거고 좋게 보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나면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채권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히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방향성은 긴축으로 가는 건 맞고 금리도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전망에 동의를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뭐 제임스 블라드라든지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들을 보시면은 일단 중립금리 이상 또는 뭐 3.5%까지도 올려야 된다라고 기준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으면은 빅스텝을 연내 4번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을 토대로 보신다면은 남은 회의에서 다 빅스텝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일단은 5월달, 6월달은 조금 매파적인 정책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건 맞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을 때 과연 연준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강하게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어제 다만 제가 의사록에서 보면 좀 찜찜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잡아야 되고 물가 안정이 이제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금융시장에 연준의 이러한 발언들이 조금은 타이트한 금융 환경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월 FOMC 끝나고 나서부터 파월 의장, 제임스 블라드를 비롯해서 뭐 메리 데일리 총재, 에스더 총재 대부분의 위원들이 조금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들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빨리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를 반영을 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를 연준 위원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근의 발언들이 정말 빅스텝 여러 번의 빅스텝을 시사하는 듯한 힌트일지 또는 구두성 개입의 글치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표들을 통해서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2분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5월달 뭐 빅스텝, 6월달 빅스텝 가능성은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 지표들,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도 그거예요. 왜 저 문구를 넣었을까? 네. 우리가 이런 세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긴축한다는 거를 알고 있게끔 실제 액션이 안 갔음에도 니네들은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긴축하는 거 알잖아. 요거를 인식했다라는 그 자체를 표기를 했더라고. 네네네. 안 했으면 더 강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만약 우리가 빅스텝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50bp를 할 수는 있어, 5월에. 네. 근데 보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좀 톤 다운되고 물가가 좀 잡혀가고 유가가 벌써 130에서 35달러나 빠져 있는 상황에서 5월, 6월 넘어가면은 물가가 잡혀?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했었던 부분을 녹여내면서 조금은 잡혀가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시장에서 연말까지 2.5% 프라이싱 하는 부분이 정말 올릴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구두성 개입을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5월에 기준금리를 50bp를 인상을 하거나 6월 달에 뭐 빅스텝을 연이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힐지는 사실 확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통화 정책이 정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미치는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IMF에서도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은 짧으면 1분기, 조금 길면 2, 3분기의 기간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기대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가 4월, 5월, 6월 물가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다만 이렇듯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연준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얘가 안정이 되어야지 향후 실제 물가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지정 리스크라든지 지속되는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이제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을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은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서 수요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낮추거나 일정 부분 연준의 목표 수준까지 기대를 떨어뜨릴 필요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리만큼 빠른 속도로 매파적인 얘기들을 갑작스럽게 다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네. 이제부터 연준에서 하는 그 연설의 강도를 조금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달에 금리 올린다고는 했지만 이전보다 톤이 조금 다운된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시장이 뭔가 이제는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톤 다운된 약간 완화적인 이 얘기가 나오려면 뭔가 물가가 잡히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3월달 물가가 아직 4월달에 안 나왔거든요. 5월달에도 잡힐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그널들 아니면 조금은 연준이 바뀔 수 있는 개연성들은 또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가가 왜 오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은 물론 경제가 재개되고 그다음에 뭐 수요 측이 올라오고 정상화되고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인을 생각해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들의 급등, 전반적인 범위, 전반적인 카테고리의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시인을 한 바가 있는데 당초 전망보다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도 해소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급 사이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의 억제랄까요?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어쨌든 간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기 시작했고 QT가 곧 시작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수요는 다시 억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 사이드인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지정 리스크가 완화가 되든지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선다라든지 또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에너지 가격들이 유의미하게 가격들이 좀 빠진다든지 이러한 뭔가요? 그 시그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망 변목 현상 같은 것들도 뭐 상해 쪽에도 다시 경제가 봉쇄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운송 관련된 부분도 조금 빠르게 재개가 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조금 더 경제가 글로벌리하게 정상화되고 운송도 잘 되고 그렇겠구나. 특히 공급 측 요인들이 해소가 언제 되냐. 약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조합해 보면 지금 유가 기준으로는 피크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피크는 저는 좋게 바라보면 네. 지났다고 봐요. 네. 130달러 있다가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컸을 때고 지금 남아있는 지표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그런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상하이 프레이트 인덱스라 그래서 네. 그 공급망 이슈와 관련된 지표가 그게 만약 피크 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그 공급망 이슈와 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최악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긴축은 하고 있는 건 맞다. 네. 지금 벌써 미국의 2년물이 2.5%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프라이싱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더 악화될지 아니면 좀 완화될지에 대한 판단은 유가와 지금 공급망 지수와 관련된 것들을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챙겨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저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 또 금리 올리거든요. 이것도 궁금한데 우리나라가 벌써 3번인가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총재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못 올린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우리나라의 물가가 좀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나라도 좀 잡아놔야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요? 맞습니다. 이번 주 물가 지표가 4%대를 기록을 했고 거의 10여 년 만에 4%대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지난달, 지지난달 물가 지표가 3% 후반대, 3.578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4.1%로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거죠. 예.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그날 이제 한국은행도 긴급 회의를 물가 관련된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 날 또 인수위와 한국은행이 또 회동을 할 거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서 회동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다음 정부도 차기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제 물가 안정에 좀 주력하는 정책들을 피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조금 많아지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4월금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5월 FOMC의 이제 시그널들이 네. 매파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점들이 또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4월에 한국은행이 좀 움직여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4월보다는 아직은 5월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월로. 왜냐면 4월달 사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4월에 올리냐 5월에 올리냐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그닥 영향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되돌이켜 보면은 다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금리가 더 오르냐 상단이 얼마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물 경제 측면에서 특히 물가나 또는 소비나 수출 이런 내부적인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시점 같은 거는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4월보다 5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일단 가장 메인 이유는 아닙니다. 아마 하나의 이유는 그 총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창용 IMF 전 국장이 지명이 된 상태긴 하지만 아직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4월 금통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신임 총재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부총재가 총재 역할을 대신하고 지금 주상영 위원이 의장 역할을 해가지고 금통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상영 위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동결 소수견 냈던 조금 비둘기파적인 분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 분이 의장으로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사실상 지금 총재도 없는데 이제 의장 역시도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과거 이제 한국은행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이번 4월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측면에서도 물가는 물론 4.1%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4월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2월달 금통위에서 확인된 부분들 에서 조금은 톤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만약 4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뭔가 한국은행이 자기네들이 좀 실기를 했다는 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보다는 5월 내수 경제 측면에서도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순수출의 좀 부진함 이런 것 때문에 1분기 경제 GDP 성장률이 조금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4월보다는 한 템포 쉬고 5월달에 조금 더 과거 금리 인상을 좀 파급 효과를 보면서 5월달로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긴축 구조에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2분기가 좀 피크일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